안녕하세요. 주식 종목 골라주고 분석해주는 남자 스티브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 예고를 했듯이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잡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좀 유념하셔야 될 부분,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계속적으로 매매를 하는데 수익은 적고 거의 없거나 손실은 큰 매매를 좀 하시다고 하시면 도대체 왜 이럴까? 그런 이유가 좀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왜 나만 그럴까? 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시면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우선 좀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은 대부분의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종목을 좀 접하시는 알게 되는 경로가 좀 어떻게 되죠? 뭐 대부분 뭐 유튜브나 뭐 뉴스 그리고 유료로 뭐 종목을 받아보실 수도 있으시고 아니면 이제 뭐 급등하면서 뭐 특징주로 이 그 종목을 좀 접하게 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런데 그게 뭐 어떻게 되었든 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인 투자가들이 절대로 어떤 정보나 재료나 뉴스에 관해서 절대로 이제 그 알 수 있는 순위를 좀 매겨 본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1순위가 될 수가 없죠. 뭐 예를 들어서 뉴스를 통해서 종목의 재료가 오전 10시 정각에 나왔다고 치고 나도 우연히 그 종목을 계속 보고 있다가 뉴스가 나오면서 10시에 그 종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절대로 1순위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뉴스가 이제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뭐 그 기자가 뭐 기사를 썼을 거고 그 기사를 제보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그 제보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회사라고 하면 그 회사에서 당연히 관계자들이 먼저 알 수밖에 없죠. 뭐 주변 지인 등들 정말 여러 사람을 거쳐서 뉴스에 나오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어떤 재료나 뉴스가 나왔을 때 1순위로 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어요. 뭐 내부자가 아니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생각을 무조건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이해를 못 하시면 계속적으로 좀 매매를 여러 번 하셔도 고점에서 물리시거나 수익은 조금 나고 손실은 큰 매매를 좀 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뉴스나 재료가 나왔을 때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할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매수를 해서 수익 낼 수 있는 부분과 수익 낼 수 없는 그런 확률적인 부분을 잘 따져 보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누가 그 재료와 뉴스를 내고 왜 주가를 끌어올릴까라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해 보셔야 돼요. 왜 그 재료가 거기서 나오고 그 뉴스가 여기서 나오고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뉴스가 왜 나올까라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좀 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계속 피드백을 좀 드리면서 장 시작 전에 제가 드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떤 재료로 인해서 급등한 이후에 거래량이 없이 횡보하거나 주가적으로 조정을 준 이후에 횡보하는 자리에서 종목을 드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그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신다고 하시면 나에게 맞는 매매, 내가 이제 어디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고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좀 뭐 깨달음이라고까지 좀 할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얻어가시는 그런 그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더해서 어 예를 들어서 매수 타이밍을 좀 잡으실 때 저점에서는 매수를 못 하시죠. 왜냐하면 이제 더 빠질까 봐 매수를 못 하세요. 그리고 희한하게 고점에서는 더 이제 더 상승할 것 같아서 매수를 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좀 어떻게 됐든 간에 뭐 그 가치적인 부분 물건을 좀 예를 좀 들어 보면 어떤 물건을 사시는데 그 물건의 가치가 이제 동일하다는 그 가정하에 가격이 낮으면 좋은가요? 아니면 그렇게 가격이 높으면 좋은가요? 예를 들어 좀 뭐 냉장고나 자동차나 가방이나 이런 그 물건들을 사시는 데 있어서 어떤 거를 많이 좀 인터넷이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비교를 많이 하시나요?
예, 그렇죠. 가격을 많이 비교하시죠. 차량 같은 경우도 뭐 중고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신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어디서 몇 프로 할인을 해 준다. 어디서 무슨 프로모션이 있다. 이런 거를 많이 찾아보시면서 쪼금이라도 단돈 뭐 10만 원이나 뭐 20만 원이나 뭐 30만 원이나 100만 원이나 쪼금 더 할인해 주는 곳에서 똑같은 물건을 사시려고 구매를 하시려고 하시죠. 예, 맞죠. 그런데 그 주식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반대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위에서는 더 상승할 것 같아서 매수하고 밑에 조정이나 눌림자리나 저점에서는 더 빠질 것 같아서 매수를 못 하겠다. 이렇게 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게 좀 희한해요.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던 뭐 물건 같은 경우도 뭐 수요와 이제 공급도 좀 따져야 되는 부분이지만 간략하게 생각하면 똑같은 물건을 살 때 내가 똑같은 물건을 살 때 좀 더 저렴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주식 같은 경우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완전히 좀 반대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종목을 좀 보면서 좀 예를 들어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렇죠. 예, 삼성전자 지금 뭐 9만 원 뭐 가고 하니까 이제 그 옛날에 나왔었던 뭐 10만 원 간다, 10만 전자가 되는 건가 막 다들 그 엄청나게 좀 이제 관심을 크게 가지고 계시죠. 이렇게 크게 상승한 이후에. 그런데 이 종목이 요 부근 뭐 49,000원, 5만 원 부근 할 때는 더 빠질까 봐 매수를 못 하세요. 요런 저점 부근에서는. 그리고 희한하게 이게 똑같은 회사가 뭐 똑같은 회사는 아니죠. 뭐 수주 물량이라든지 이런 뭐 그 계약이라든지 좀 달라질 수 있는 재료적으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매수를 못 하시고 지금 이제 이게 뭐 10만 원 간다, 뭐 20만 원 간다, 막 뭐 이렇게 이런 얘기하니까 지금 또 다시 한번 삼성전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2024년에 뭐 10만 전자 간다 정말 엄청나게 상승했을 때도 요렇게 저점 부근에서는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이 종목이 막 올라가니까 요 부근 오니까 뭐 8만 원 되고 뭐 9만 원 된다, 뭐 10만 전자 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도 요 고점에 물려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같은 경우도 뭐 10만 전자 간다, 뭐 제가 전에 한번 그 책을 통해서도 설명을 좀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 돈가스 먹으러 갔었는데, 그 주인분이랑 저랑 친하지가 않아요. 근데 돈가스를 이제 처음 먹으러 갔었는데, 그 주인 여자분이 사장님이셨어요. 근데 저한테 갑자기 주식을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냥 예 주식을 관심 있죠. 관심 그냥 뭐 예 이렇게 그냥 얼버무렸는데 왜 그러세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삼성전자가 10만 원 간다고 삼성전자를 저보고 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처음 본 전 그 집에 처음 갔는데. 그래서 "아 그게 왜 무슨 좋은 뭐 호재가 있나요? 재료가 있나요?" 그랬더니 "아 그럼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다 10만 원 간다고 하니까 10만 원까지는 갈 거래요. 그러니까 주식하시면은 삼성전자 사세요."라고 저한테 말씀하신 분이 한 분 계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 이제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구간이구나.' 예 라는 좀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 구간이 요런 구간이었어요. 요런 구간. 그리고 나서 주가는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그거랑 뭐 100%뭐 연관이 있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심리적으로 좀 위험한 좀 거품이 좀 낄 수 있는 부분이라 좀 생각을 하면서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었어요. 갑자기 처음 보시는 분이 주식을 하냐고 저한테 물어보셨었고 그리고 삼성전자 10만 원 가니까 무조건 사라라고 이렇게 좀 말씀하셨을 때 어 조금 놀란 부분도 좀 있었지만 '아 이제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좋은 사인을 받은 게 아니라는 좀 생각까지 좀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좀 예로 들어서 좀 그렇지만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요렇게 빠졌을 때는 아무도 관심 안 갖죠. 요런 부위에서 요런 자리에서는. 그러다가 이제 상승하기 시작해서 급등해서 전고점 돌파하고 막 상승하면
예, 이런 부위에서 이런 부분에서 관심 가지시고 또 이런 자리에서는 또 매도하시고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서는 또 관심 가지시고 여기서 또 관심 가지시죠. 예, 요렇게 반대로 되는 매매를 좀 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손실은 크고 수익은 좀 적게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내가 어떤 매매를 좀 하고 있었나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설명을 좀 그 전에도 설명을 좀 드렸었던 부분이지만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하기 전에 내가 지금 어느 곳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하려고 하는지라는 질문을 매수하시기 전에 한 번만, 예, 한 번만 좀 생각하시고 내가 지금 이 종목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지금 주가의 위치가 어디지? 내가 지금 몇 층에서 이 종목을 매수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한 번만 더 하시고 매매하신다고 하시면 좀 더 좋은 곳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그 발상이고 쉬운 발상이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못 하세요. 그냥 매수하라니까 매수하고, 빠지니까 매도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흘러내려서 그냥 1년, 2년, 3년 장기 투자가가 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예, 매수하지 말아야 될 곳에서 매수를 하시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손익비가 맞지 않는 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종목을 매수하실 때 내가 지금 아파트를 좀 예를 들어서 몇 층에서 지금 내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 건지, 뭐 3층인지, 뭐 15층인지, 30층인지 한 번만 좀 생각을 해보시고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세요. 그리고 그 저점을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심리적으로 보면 여기서 내가 이 종목을 이렇게 갑자기 빠졌는데 더 빠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많이 들어요. 여기서 만약에 더 빠진다고 하면 지지 라인으로 볼 수 있는 라인들은 뭐 요 라인, 뭐 더 본다고 하면 요 라인까지 좀 볼 수 있겠죠. 여기서 그래봐 빠져봤자 한 10% 정도. 예, 여기서도 얼마 되지 않죠. 예를 들어서 한 여기까지 보기 싫다고 하시면 요 부분을 지지 못하면 나는 매도를 해야지라고 좀 생각하신다고 하시면 여기서 빠져봤자 뭐 3, 4%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종목을 가지고 3%, 4% 수익 내면서 내가 손실 났었던 부분을 이렇게 메꿀 수가 있죠.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30층에서 3층과 30층을 좀 비교하실 때 그,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3층에서 어떻게 하다가 사람이 뛰어내렸어요. 그러면 이제 다치거나 뭐 뼈가 부러지거나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30층에서 어떤 사람이 뛰어내렸다고 하면, 예, 사망할 확률이 훨씬 더 높죠. 그것처럼 내가 지금 매수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종목을 매수해 가지고 요 밑에 3층에서 3층, 2층이니까 내가 이 종목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신다고 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만한 그 내용으로 좀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수하시기 전에 내가 지금 몇 층에서 매수를 하려고 하는지, 지금 여기 하이닉스가 이미 2025년 들어서 보시는 것처럼 뭐 바닥권에서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바닥권에서 얘기한다고 하면 지금 몇 프로가 올랐죠? 2025년 들어서 바닥권에서 16만 원 하던 주식이 지금 4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몇 배가 오른 상태죠. 예, 몇 배가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내가 여기서 이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나? 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는 이해가 좀 되지 않지만 만약에 여기서 좀 매수를 해야겠다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몇 층에 와 있는지, 내가 지금 16층인지 여기를 1층이라고 하면 뭐 10 몇 층, 예, 뭐 20층 이렇게 여기서 있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이 종목을 이 종목을 내가 잡아서 뛰어내려면 내가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신다고 하시면 매수 타이밍 잡으시는 데 있어서 심리적으로 좀 더 크게 도움이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매수 관련돼서는 간략하게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좀 매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 매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을 좋은 매수 타이밍에 매수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6만 원에 뭐 매수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수가 있으시고, 여기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으시고, 아니면 뭐 전고점 돌파하니까 요런 자리에서 요런 부분에서 매수하셔서 좋은 매수 타이밍을 잡으셔서 현재 큰 수익이 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주식 그 매수하실 때랑 매도하실 때랑 완전히 반대로 좀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그 고점에서는 더 올라갈까 봐 매수를 하시면서 여기 고점 부근에 왔을 때는 더 오를까 봐 매도를 못 하세요. 그러다가 이 종목이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본전 부근 오고 21선 이탈하고 내 본전 부근 오면, 아 이거 어떡하지? 더 빠지면 어떡하지? 나 손실인데. 라고 아주 작은 수익을 보시고 매도를 하시죠. 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떻게 매수는 꾸역꾸역 해보겠는데, 매도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제가 여기서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매도를 못 해가지고 지금 마이너스가 됐어요. 이러신 분들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여기서 또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은, 고점에서 매수 타이밍 잡을 때도 똑같아요. 예, 고점에서 빠질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오를 확률이 더 높을까요? 뭐 재료적인 부분도 많이 중요하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바로 뭐 재료가 붙는다고 하면 요 갭을 매꾸러 내려오지 않고 바로 상승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 요런 자리에서 같은 경우는 그 매도 물량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을 하려고 하면 강력한 재료가 있어야겠죠. 강력한 재료가 있다고 하면 더 상승할 수도 있죠. 뭐 100만 원도 가고 그 이상도 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대부분 조정을 줘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좀 예로 들어보면, 지금 제가 요 부분 설명을 좀 드렸었지만, 요건 좀 지우고 좀 해볼게요. 제가 여기서 설명을 좀 드렸었지만, 그 요 자리에 2024년 지금 뭐 그 8만 원 후반, 9만 원대 요런 자리에 그 물려 계신 분들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분명히 있어요. 요런 자리에 물려 계셔서 계속적으로 내가 못 팔고 보유하시다가 현재 자리까지 오신 분들 분명히 계세요. 근데 요런 자리 오면 처음에는 요 윗부분에 물려 계신 분들, 뭐 5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반토막이 났죠. 반토막이 났을 때는 제발 본전 근처만 와라. 나는 본전 근처만 오면 매도하고 나오고 정말 삼성전자 지긋지긋하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요 보고 놓으면 어떻게 그 심리적으로 생각이 바뀌냐면, 지난 내가 2024년 7월 달에 이 종목에 물려가지고 지금 1년을 넘게 내가 이 종목을 보유했는데, 그래도 좀 이자라도 좀 받고 나와야지. 내가 1년이 넘게 고생했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오냐. 더 올라가겠지. 10만 원 이상 더 갈 거야. 사람들이 간다고 하니까 그냥 그러면서 보유하세요. 이 1년이 넘도록 고생하셨는데도. 그러면 이제 여기서 현명하신 분들은, 여기서 내가 좀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물량을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고 조금만 가져가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눌림을 줬을 때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 봐야겠다. 21선 올라오고 있으니까 21선 부근에서 지지하는지, 그게 아니라고 하면 요 갭을 다시 한번 매꾸로 내려왔다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때 다시 한번 전략적으로 좀 대응을 해봐야겠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죠. 근데 어떻게든 간에 매도 같은 경우도 다르지가 않아요. 이런 고점이 오게 되면 당연히 전 고점 부근에서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조정을 줄 수도 있겠구나. 그럼 여기서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만약에 이런 자리들을 이탈한다고 하면 나는 이 종목을 정리를 하고 나와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나는 1년이 넘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수익 보고 나와야지 라고 좀 심리적으로 생각이 바뀌세요. 그러면서 그냥 보유하시다가 또 다시 한번 이 종목이 또 뭐 삼성전자가 뭐 업황은 좋고 뭐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주식은 모르죠. 다시 한번 이렇게 빠진다고 하면 또 보유하게 되세요. 그러다가 지겨우니까, 만약에 이 종목이 다시 한번 2024년처럼 빠진다고 하면 요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좀 매도를 하시면서 손실로 마감을 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내가 매도만 하면 주가가 급등을 한다라는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시면, 내가 이제 매도 타이밍을 좀 더 공부를 해서 좀 더 그 업그레이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무조건
점검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정확하게 좀 배우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위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생각하시는 좀 시간을 가지신다고 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나는 정말 주식에 대해서 진지하다, 절실하게 주식을 통해서 꾸준한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위치에 따른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시면 저희에게 오셔서 도움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주식 종목 골라주고 분석해주는 남자 스티브 유였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 연휴 끝나고 나서 좋은 얼굴, 웃는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